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조직 시스템과 프로세스라는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개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기업 시스템이죠. 여기서 기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상호작용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체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여기 나오는 조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경영자들이요, 그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뭐 제도도 도입하고 인재도 영입하고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구성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체계라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지 혹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면 시스템이 선진화될 거야 해가지고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했지만 그 인재를 영입한 걸로 인해 가지고 선진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구성원들이 그 인재들이 이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체제들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적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인재를 영입해봤자 그 기업의 가치는 증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요, 중요한 것은 음, 그 인재를 영입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요. 바로 구성원들의 기본 역량을 갖추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상호 작용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뭐 어떤 일이 뭐 진행되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프로세스의 진정한 의미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과정이 고객의 요구를 혹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목적이 없다면, 이걸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프로세스 특징은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목적이. 예, 바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 가치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어, 뭐 쓸데없이 그냥 뭐 물건을 만들어낸다? 고객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고객 가치가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는 활동들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개연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 사업의 어떤 구성원들, 즉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이 서로 개연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마이클 브로너가 했던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이클 브로너는 이제 상인들과 그 다음에 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쿠폰북을 발행해 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이익이 되게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끔 자연적으로 움직이게끔 프로세스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4번. 그 4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구성원들이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봐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을 겁니다. 뭐 손님 맞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엄마는 부엌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아빠는 안방만 청소하고 아들은 자기 방만 청소하고 그 자기가 거주하는 곳만 딱 그 깨끗하게 해놓고 하니까 손님이 오면은 거실에 머무를 텐데 거실은 정작 더럽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맡은 바 임무는 잘했지만 전체적인 관점, 손님 맞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조직의 어떤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데는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사의 방향인가 고객의 방향인가.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경영과 품질 관리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려야 할 트랙을 봐야 되고 동료들을 가끔씩 봐야 되지만 주인을 바라보면 안 된다. 주인과는 미리 사전적으로 상호 소통을 해야지 정작 경영 활동할 때는 주인을 바라보는 주인의 요구를 갖다가 들어주기 위해서 활동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경영과 품질 관리에서 설명했던 거니까 뭐 이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시스템에 이제 세계 활동 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요 같은 경우가 이제 시스템의 목적. 이 시스템의 목적은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거하고 같죠? 예. 그 네 마리의 말이 달려나갈 때 이 트랙을 갖다가 달려나가는 방향에 있는 트랙이 바로 이제 그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이제 고객의 욕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혹은 뭐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들의 어떤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은 바로 동료들을 바라보게 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은 당연히 성과가 창출돼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조직 시스템의 어떤 세 가지 활동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세 가지 활동 축은요, 이 세 가지 활동 축은 바로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네 마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전차를 모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업에서 보게 된다면 바로 의사결정 구조 혹은 상사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사의 방향도 중요하죠. 그래서 상사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사하고의 어떤 상호 뭐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경영 활동에서는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 최적화를 지향하고 전체 최적화를 지향하라라고 했는데요. 뭐 여기서 보시면 뭐 그 이 데카르트죠, 이 사람은 데카르트.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 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데카르트하고 아담 스미스는요, 그 전체가 있으면 이 전체를 갖다가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분으로 나눈 걸 가지고 각 부분들이 개선을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다 합치면 전체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부분 최적화를 지향한 겁니다. 지양이 아니라 지향한 거죠. 예. 그래서 부분을 갖다가 개선시키면 전체도 개선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제 테일러고요. 이 사람은 이제 헨리 포드인데 그래서 테일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작을 구분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개선했죠. 헨리 포드도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요. 각각의 구분을 잘 구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전체를 갖다가 개선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경영에서도 과연 부분 최적화가 전체 최적화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거 갖다가 성능을 상상시키고 타이어의 성능도 상상시키고 엔진의 성능도 상상시켰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모았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성능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어떤 경영자들은요 부분 최적화를 갖다가 지향하고 전체 최적화를 갖다가 지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구성 요소들을 분리하게 되면은 뭐가 사라지냐면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들을 단순히 모았다고 해가지고 뭔가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차체와 타이어와 엔진을 단순히 모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잘 조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직 시스템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왜 부분 최적화 패러다임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생산 지향적 관점에서 고객 지향적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환경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충족시켜 줘야 되니까 고객은 변화무쌍하죠. 그럼 고객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는 기업 내부만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외부, 외부 환경도 우리가 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외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최적화 관점은 지금 경영에서는 맞지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